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안과 밖을 뒤집어서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은 킴과 함께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바로 주제 공개해 볼까요? 네, 하시죠. 예, 오늘 시장이 참 또 흐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늘장 주제 보시죠. 변동성 커진 4월 말 장세 어떻게? 입니다. 네, 변동성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네. 저희 4월 첫 주에 이제 박스권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때 이제 시장의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 그 기준점으로 신용융자 잔고를 꼽아주셨는데 이제는 20조 원이 넘어섰어요. 시장 네. 조정 계속될까요? 네, 참 안 그랬으면 하는 바람으로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바람 타면은 그대로 가는 게 시장의 변화 같고요. 지금 그 정도의 수치라고 하게 되면 이게 잘 가던 시장도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소화를 하는 관점이 나와야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주 금요일까지 동향 보게 되면 코스피, 그러니까 신용 잔고만 보는 것보다 또 예탁금과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한 신용 대비해서 예탁금 같은 경우는 53조대, 그리고 또 53조가 좀 안 되죠. 그리고 신용은 20조 2천억 대까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의 이제 한 40% 가까이 들어온 수치고, 거기다 조금 미세하게 보면은 코스닥이 더 문제죠. 코스닥은 시총이 한 400조가 좀 넘는데 거기 들어온 게 신용이 10조 5천억 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부담인 거죠. 코스피는 2천조인데 9조대입니다. 그러면 그거 대비해서 작은 시총 대비해서 신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부담 영역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현실화가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지금 이런 장에서도 오늘 보니까 개인은 지금 현재 1,300억 매수로 잡히네요. 그리고 다 외국인 기관 700억대, 400억대 각각 매도가 나오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또 개인들이 아마 이게 또 조금 더 데이터 나와 봐야 알겠지만 매수를 하는데 주체가 예탁금이 계속 늘면서 같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신용이 더 늘면서 지수를 방어한다라고 했었을 때 지수가 흔들리게 되면 나오는 변화, 이거는 또 저희가 보통 그런 표현 쓰죠. 안고 넘어지는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이게 지금 흐름이다 보니까 어떤 수급상에 약간 좀 부정적인 관측들이 높아지는 흐름들이란 거. 가뜩이나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5월 달이면 세린메이 그러잖아요. 세린메이가 아니고요. 네. Sell in May. 네, 역시. 네. 요즘 영어 공부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네. 네. 이렇게 나오는 상황, 가뜩이나 좀 취약한 쪽에서 이런 변화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또 1월 달, 2월 달, 3월 달 거의 지수는 안 보고 신나게 매매했지 않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채팅창에 뭐라고 글이 올라왔냐면 네. 싹스리님께서 네. 현재 장은 지수가 가든 말든 내 마음이야. 그렇죠. 예. 이렇게 그리고 써주셨어요. 예, 한 3달 반을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쵸.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지수하고 움직임하고 같이 연동해서 나오는 건 충분히 즐겼다. 근데 그때 나왔던 부작용들이 나오게 되면 이거를 좀 해소를 시켜야 그 다음에 또 올라갈 때 단단하게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과정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이제 4월 말 되면은 지금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월말 되면 월말 지표들 두루룩 나오겠죠. 네. 게다가 또 5월 4일 날 FOMC 회의까지 있죠. 네. 게다가 또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고용지표도 봐야 되고. 고용지표, PC지 계속 할까요? 네, 뭐 이런 거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네. 시장이 한 개, 두 개만 나와도 이걸 해석하고 이랬는데 바빴는데 지금은 정신이 없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 적어도 변동성은 커지는 국면 쪽에서 이런 신용잔고까지 꽉 차 있는 상황 쪽에 흐름을 받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아무리 긍정적인 재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건 한 개, 그리고 또 내려가는 건 두 개?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받아주세요. 네. 이런 변화가 나와서 아무래도 좀 답답한 국면이 이번에 좀 펼쳐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도 좀 네. 다양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시죠. 예, 예. 들으면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예. 다음 할 얘기를 생각하고 있는 네. 차였어요. 예. 근데 지금 계속 제가 지난주에도 저도 네. 말씀드린 게 그 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그 증권사에서 PER 14배다. 네.
어떤 증권사에서는 PER 20배까지 얘기를 했고 네. 이 증권사에서는 20배라고 봅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밸류에이션이 과열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여기에 또 쏠림이 워낙 심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배터리였고 미국은 AI 관련한 쪽이더라고요. 중국도 그랬습니다. 중국도 AI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미중은 AI고 우리는 배터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뭐 다 몰려가다 보니까 네. 호재가 뚜렷해지면 뚜렷해질수록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 욕심이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계속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자금들이 늘어났던 것이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월말에 또 이렇게 맞닿아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드릴 거는 네.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한 게 워낙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중에서 탑급이었거든요. 네. 그럼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이번 조정이 좀 깊게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종목과 섹터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별화 양극화인가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리고 또 지난주 금요일 날 보니까 일단 지수는 좀 잡는 느낌이 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약간 지지력들, 또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이 흔들리려고 하다 보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그나마 좀 선방하는 모습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대형 쪽에 지수와 관련된 쪽은 잡는데 그러면 저거 잡아주니까 그래도 지수는 괜찮겠지라고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그걸 에코프로를 보면서 움직였던 나머지 종목들은 네. 오히려 올라갔던 게 더 빠르게 하락하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서럽습니까? 내가 에코프로 그룹주 주주가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버티기는 버티는데 이제 이것도 네.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또 무너질 수도 있나요? 그럼 이것도 이제 시도하다가 만약에 계속 그렇다고 반등이 아니라 자리는 그냥 예전에 고점대를 돌파할 수 있는 모습들이 아니라 약간 좀 주춤했다가 약간 단기 박스권 정도에서 움직여서 버티다가 네. 만약에 이쪽이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는 또 흔들림이 나오겠죠. 그럼 그걸 지수를 보면서 또 지수 플레이를 하던 또 나머지 종목들의 흐름들은 또 한 번 하락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걸 바라보면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더 휘청 있는 결과가 여기서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에코프로로 내가 지수를 방어하자 아니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방어를 하려고 그걸 산다라고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의 문제가 지수 자체가 또 흔들릴 수 있으면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신용 쓰시는 거는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마 시장의 흔들림에 대해서 내 계좌를 방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또 최근에 좀 저희가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수익이 나서 움직이게 되면은 그 계좌를 보고 수익 난 계좌를 보면서 되게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즐거워하시지 말고 수익을 내서 챙긴 다음에 즐거워하세요. 그게 더 좋습니다. 안 그러면 따라서 막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저거 네. 한 40%까지 수익 났다가 지금 보니까 30%대네. 그래도 뭐 조금 있으면 40% 갈 거야. 라고 보시는 것보다 40%대 근처에서 내가 수익을 지금이라도 만약에 30% 수익이라고 하게 되면 판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금이 늘어난 걸 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네. 네. 손실 나신 분들은 어떡할까요? 그러면 수익이 난 거와 손실이 난 게 있겠죠. 그러면 계좌는 만약에 똔똔이다. 그래도 같이 같은 비율로 정리를 한번 하셔야죠. 그래 놔야 같은 비율로? 그렇죠. 오, 그래 놔야 그다음에 좀 시장의 흔들림이 나왔었을 때 그때 또 다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이걸 만약에 그대로 못한다 그러면은 하락하는 종목들은 지수가 밀리면 더 밀리겠고 수익 난 종목들은 그만큼 다시 소익이 줄어들겠고 그럼 계좌에는 또 같은 악순환이 반복이 되겠죠. 이거는 그게 썩 좋은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좀 현금화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굳이 내가 수익 난 종목을 판다 아니면 손해 난 종목을 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모르겠으면 둘 다 판다. 이게 더 낫지 않나요? 네. 오늘은 그러면 매도하는 게 좀 더 유리한 구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네. 이런 이벤트 많은 상황 쪽에서 제가 뭐 하락한다 아니면 다시 뭐 힘내서 반등한다라고 보는 것보다 이 일중 변동성이나 장중 변동성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를 저희가 보통 변동성 클 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그러면 뭐 인버스 사야 돼 아니면 뭐 또 시장이 약할 때 움직이든 뭐 방산주 사야 돼 이렇게 대응하는 것보다 일단 현금을 좀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 쪽에서 가장 변동성 관리하는 게 좋은 전략은 현금입니다. 왜냐면 이게 그러면 그러다가 이 정도 갖고 있으면은 그래 니들이 뭔 변화를 한번 해야지 지켜보자 이러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전략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은 기회거든요. 이 종목을 사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갖고 있다가 시장 변화 보고 다음 종목도 사도 되고 하는 쪽의 패턴을 갖게 되면 그게 가장 좋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게 그쵸. 현금을 주식하는 사람이 현금을 갖고 있다.
그게 얼마나 어렵나요? 경금을 갖고 있는 시간이 그래 그냥 그래 시장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 네. 이 토마토에서 아주 되게 유능하신 우리 장미란 앵커님께서 죄송합니다. 권미란 앵커님께서 예 죄송합니다. 예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드렸죠? 네. 아니 진짜 헷갈리신 거예요? 장난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네. 앞에가 헛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권 앵커님께서 네. 이렇게 주도하시는 이런 프로에서 이렇게 어떤 말이 안 나오네 이제요. 현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갖고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딱 30분을 못 버텨요.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시장이 또 그러다 보니까 바로 또 좋은 이거 눌림목 같은데 그럼 또 사버려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그 질문이 올라와서 네.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초롱이님께서 네. 계좌의 봄나를님께서 할인 무슨 일 있나요? 사도 될까요? 할인지주, 하한가 같거든요. 근데 사도 될까요?라는 질문도 올라오고요. 그리고 다우데이터, 다우데이터 지금 하한가 같습니다. 네, 삼천리. 네. 네. 그리고 선광, 삼천리, 선광, 다우데이터 다 잘 가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계속 시장과 다르게 그냥 배터리 말고 그냥 자기 혼자 올라가던 섹터들이 오늘 하한가 갔어요. 사지 마십시오. 지금은 이런 당연히 사지 말아야죠. 그렇죠? 네, 지금은 사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네. 종목들은. 네, 이게 뭔가 이제 뭐 보면 증권 소시에테 제네랄, SG 이게 딱 뜨면서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종목들의 변화죠. 한국에서 소시에테 제네랄이 철수하나요? 매도 종목마다 하한가네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철수는 아니고 영위입니다. 네?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이거는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거 가지고 터지시면 안 되죠. 예. 일단 제가 철수와 영인 세대여서. 그렇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교과서에서. 근데 이거는 절대 그러니까 중개 회사들의 성격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물량을 갖고 이렇게 한 건 잘 모르다 보니까 그걸 이용을 하면서 이런 회사들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손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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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중국에서 경제 지표가 좋았습니다. 수출 지표가 일단 굉장히 좋게 마이너스 7에서 14였나요? 네. 예. 그렇게 급증하는 서프라이즈한 지표가 나오면서 좀 기대가 있었다가 그 히토류를 무기화하면서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 미국에 대응해서 발표를 내놓았고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쪽에서 또 외교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미국 언론 매체죠. 로이터가 미국 맞나요? 로이터와의 네. 인터뷰에서 맞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 대만 문제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어요. 이게 계산된 발언이다. 이런 네. 얘기들도 있고요. 이러면서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꺾인 측면이 있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하필 요때 또 좀 애매한 국제 관계 쪽에서 좀 당하는 형국이 나오는 변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제 만약에 이번에 만약에 중국을 방문한다라고 했던 그런 절차가 있었다고 하게 되면 약간 그쪽에 우호적인 발언을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지금 중국도 경제적으로는 중국 쪽, 안보로는 미국 쪽 이렇게 약간 중립을 갖추고 싶어도 중립을 못하는 입장 쪽에서는 일단 그리고 또 경제사절단을 딱 이끌고 가는 입장 쪽에서는 만약에 미국으로 가는데 지금 너네 입장 분명하게 하고 와라라고 딱 있을 텐데 그러면 가서 성과를 좀 내야 되는데 입장 쪽에서는 좀 약간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가는 게 맞겠죠. 이번에 만약에 또 어떤 변화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만약에 또 방중을 하게 된다. 라고 네. 되면 또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네. 중국에서 우리 좀 국빈 방문을 불러달라 이런 신호인가요? 뭐 그런 것 떠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겠지만 이제 갈등과 고뇌가 엄청 많겠죠. 그럼요. 그 중에서 하나가 표현됐다고는 봐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 입장으로는 그래도 뭐 선긋기로 그래도 그나마 정책적으로 미국 쪽에 조금 더 친미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 보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와서 할 수 있었던 선택이라고는 보여지는데 그런 관계 쪽에서 그러면 리오프닝을 보겠습니다. 리오프닝 종목들을 쭉 봤었을 때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그러면 지금 데이터만 본다고 하더라도 리오프닝이 거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에서 오시는 이제 관광객들이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예전만큼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근데 거기서 단체 관광객이 오면은 이게 이만큼 될 거야. 라고 바라봤지만 그게 지금 주가에 단체 관광객이 올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이만큼 붙어 있는 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쪽에서 오히려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어떻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불안감이 가세돼서 주가가 하락했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이거는
어떤 좀 오버한 결과도 현상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면세점, 뭐 그리고 나오고 있는 카지노 네. 이런 쪽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아마 단체 관광객이 왔을 때 또 배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게 못 된다고 하게 되면 일단 아무래도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말고 정상적으로 이어가기 시작해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도 여전히 리오프닝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섹터들 대표적으로 엔터 쪽도 중국에 영향력이 없는 엔터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런 쪽이라든가 그리고 또 글로벌 텍스프리 이런 회사들도 어떻게 보면 중국의 영향력이 그대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좀 먼저 낙폭을 보였던 거는 좀 이용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지는 좀 있겠죠. 근데 그런 거를 오히려 이용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오프닝 주 가운데 1순위는 네, 엔터입니다. 엔터인가요? 엔터가 엔터. 더 좋을 것 같고요. 2순위는 뭔가요? 이순 드립 안 할게요. 네. 지금 기점으로 봤을 때는 네. 항공 쪽. 항공이요. 네. 항공 쪽도 아마 이번에 좀 위축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 좀 이탈하기 시작하긴 하는데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보면 항공 가격이 지금 일본만 한다고 일본 동남아만 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저거 한 30만 원대 갔던 거 한 20만 원대로 떨어질 거야라고 하는데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다 큐가 계속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면 생각보다 실적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뭐 10% 네.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티웨이 항공도 좀 많이 내려서요. 고점 대비해서 LCC 주들은 10%가량 조정을 받은 구간인데요. 리오프닝 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한마디만 더 질문 드리면 네. 지금 중국에서 히토류에 대해서 늘 무기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수출을 완전히 통제하진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번에도 그러니까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90% 이상의 히토류가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카드를 완전히 꺼내들지는 않고 있거든요. 꺼내드는 척만 하고 있어요. 꺼내들면 자기네가 장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만약에 이거를 꺼내들어서 그러니까 자원을 무기화했다고 하게 되면 솔직히 히토류를 중국에서만 생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환경 오염 때문에. 맞아요. 예, 그것 때문에 아마 다른 국가 쪽에서도 그러니까 유럽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거기 인도나 다른 국가들 쪽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제 기술력이 좀 안 되는 국가들도 있고 거기다가 또 환경 문제가 있는 국가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나 모든 거에 다 경제적 어떤 합의가 맞춰진 게 중국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그냥 그래라고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그럼 이렇게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비용을 더 주고서라도 그래 그러면 중국 거 손절 비용을 더 주고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하게 되면 중국은 완전히 이번에도 도태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아주 액션을 또 강하게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 짧은 생각으로는 중국이 위협만 할 뿐 그러다가 자기 카드를 하나를 잊어버리는 꼴이기 때문에 계속 뭐 통제라든가 좀 강화되는 조치는 안 할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윤 대통령의 발언도 사실은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라는 쪽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들겠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우선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근데 중국 네. 입장 쪽에서는 대만 얘기만 나오게 되면은 예. 거의 뭐 그냥 발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결과로 좀 우려감이 좀 커졌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들이겠죠. 네, 히토류는 생산 과정에서 환경 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주도의 산업이 돼야만 이게 잘 생산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또 히토류를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중국에서 카드로 아직은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로시마에서 다음 달에 G7 정상회의에서 네. 러시아와 중국의 그 견제에 대한 방안들이 또 검토가 되고 여기서 러시아 수출 통제에 대한 방안도 검토가 된다고 해서 뭐 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은 더 또 심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그렇죠. 주목하는 이슈이신가요?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나오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은 이제 다시 예전처럼 평화롭게 돌아갈 수 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많이 컸던 중국과 또 그와 또 이제 블록으로 딱 지정된 러시아, 뭐 중국, 북한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또 나름대로 글로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나라들이 미국과 대척돼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그리고 거기다가 또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도 다른 쪽을 또 보고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미국과 동맹이긴 하지만 실리를 찾는다 그러면 자꾸 중국하고도 손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다 자기만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맞아요. 자국 이기주의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크롱 대통령이 그래서 중국 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마카롱 싸들고 가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할 때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도 힘이 있어야 거기 흔들리지 않는다. 그럼 가장 핵심은 방산이겠죠.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 쪽을 좀 키우고 나머지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우리 이렇게 그러니까 방산 쪽이 무기를 전쟁을 하는 것보다 우리 이런 무기 갖고 있어. 얘네 들어오려면 들어와봐. 이렇게 하면 그 제압하는 능력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방산 쪽과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거를 보통 보면은 다 이렇게 뭐 무기 계약 체결식 하면서 악수하고 사진 이렇게 찍잖아요. 그게 대외적인 홍보의 역할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거 갖고 있어. 근데 그게 지금 만약에 한국의 뭐 천궁이나 현무 이런 것 쪽으로 무장을 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성능에 대해서 대충 알다 보니까 그러면 함부로 일단은 무기 체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진입하지 말자라고 어떤 바뀌어된 인식이 나올 수가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방산 쪽은 직접 이게 액션으로 가는 것보다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큰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보는 게 맞다. 네. 우리 전차 1000대 갖고 있어. 폴란드가 딱 이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러시아가 아무래도 경계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이미지 측면도 높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에로스페이스 풍산은 1%네요. 현대로템, 하나에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이 지금 뭐 크게 오르고 있고요. 네. 지난 지수 조정 동안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지금은 진입 시기는 아니죠? 조금 흔들림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특히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의외로 좀 물량이 쭉 나왔더라고요. 이런 것도 자리는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이쪽 섹터들은 그래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될 대표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하나의 변화된 글로벌 관계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거기다가 또 수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24일부터 5박 7일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더 큰 주목을 받았던 데다가 여기에 또 70주년 한미동맹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경제사절단을 122개사를 몰고 가는데 이게 또 역대 최다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대통령 방미 속에 기대되는 성과 있으실까요? 네, 우리 앵커님께서는 경제 전문 앵커님으로서 네. 권미란 앵커님으로서 네. 진짜 죄송합니다. 헷갈리셨어요. 아닙니다. 네. 아까 진짜 괜찮습니다. 네. 네. 근데 다 헷갈리세요. 네. 딱 하나만 대라고 하시면 어떤 섹터 되시겠어요? 이 중에서요? 네. 그래도 122분이나 가시는데 저는 네. 원전. 네.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섹터겠죠. 네. 좀 안전지대로. 안전지대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전도 당연히 포함이 돼서 뭐 성과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럼 대표님은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다요. 다요? 저는 의외로 바이오 쪽도 뭔가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네.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뭐 물론 기대는 할 수 있죠. 바이오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산업들 가운데 제일 크대요. 그렇죠. 네. 미국의 시가총액이 헬스케어와 함께 가장 육중한 산업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 지난번에 보니까 일라이릴리 이런 종목들 막 신고가 납니다. 그거는 이제 또 하나의 섹터겠죠. 그게 뭐 물론 위고비에 따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대감들이 나오고 근데 그게 일단 일라이릴리 새 제품은 훨씬 더 성과가 좋다면서요. 그 임상 3상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그 높아. CMO를 우리나라가 담당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종류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할들. 이게 아마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국내 쪽에서 가서 어차피 그런 오더를 따오는 거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쪽의 역할들을 좀 하지 않나. 라는 쪽에서 바이오 쪽 챙겨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또 2차 전지 배터리는 그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거기다 나오는 또 성과들도 또 플러스 알파가 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반도체겠죠. 반도체에 대한 영역 미국 쪽에서 지금 아마 그걸 법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거기다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유인책들의 변화가 또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재용 회장이 5월 달까지 계속 미국 출장이 이어집니다. 네. 애플, 구글 이런 회사들 만나서 할 수 있는 얘기는 OLED 또 납품하는 문제 거기다가 또 파운드리 혹시나 네. 또 수주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 연결돼 있죠. 그런 쪽으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조금 더 변화가 되지 않나 이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번에 29일까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IT는 반도체 말고도 소부장까지 네, 그렇겠죠. 예, 소부장까지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바이오면 셀트리온이라는 거네요라고 글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바이오주 중에서는 관심 좀 어떤 쪽을 보실까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역할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만큼 여력을 갖춰놨기 때문에 공장이 계속 늘어나죠. 4공장, 이제 뭐 5공장까지 만약에 늘어나는 부분들이 캐파까지 생각하게 되면 우리 이렇게 들어오세요. 이런 내용들. 그러면 좀 더 유리한 차원에서의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전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네. 포스코홀딩스 최정우 회장이 패싱됐다. 이번에 경제사절단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네. 포스코홀딩스 좀 조정받다가 지금 좀 지지하고 있고요. 종근당 녹십자도 빠졌다고 합니다. 네. 이런 왜 빠졌나 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꼭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꼭 들어가서 갔다가 그럼 빈손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뭐 밀접하게 연관돼서 뭐 어떤 내용들을 보는 것보다는 특별히 미국에 가서 이번에 내가 성과를 낼 게 없겠다라고 하게 되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와 주가를 연결시키는 거는 뭐 완전히 좀 그러지 않나 생각됩니다. 안 갔다고 해서 지금 주가도 빠지진 않는데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대통령 방미 또 역대 최대의 경제 사절단을 함께 또 끌고 가는 이번 방미길에서 그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시장에 더 반영될 여지는 남아있다라는 관점. 다만 오늘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그 해답과 전략은 현금 확보라는 점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대표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